아이고 롯데야 사직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로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커뮤니티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본업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되면서 맨날은 좀 힘들고 이렇게 이제 한 2, 3일에 한 번 정도로 아마 현실적으로는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데일리는 못해도 제가 여건이 되는 한은 최대한 자주 만나뵐 수 있도록 하면서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범 경기가 개막을 토요일 오늘 이제 하게 되고요. 며칠 동안 한 3일 정도 이제 한 3일 만에 돌아왔는데 그동안 사실 쌓인 소식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그래서 간단한 몇 가지 소식들만 전달드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이 있는데 외야에 퐁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아이디어 같은데 이거를 뭐 부산에서는 퐁퐁이라고 하지요. 이제 전국적으로는 보통 이제 서울이나 그런 데서 방방이라고 하는 것 같고 정확히 이제 용어는 트램펄린이라는 게 정식 명칭인데 여기서는 퐁퐁이라 하니까 전 퐁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퐁퐁이 생겼다 정도고, 그 다음에 스프링 캠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캠프 끝난 소감이 짧게 두 가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최건 선수의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메인으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퐁퐁 소식인데요. 이 참 재밌는 소식인데 일단 기사를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요렇습니다. 일단은 그 사직구장 이제 정리가 다 됐고 전광판 아래 부분에 여기 원래 그 홀 오브 페임이라는 그 메모리얼 파크, 파크 오브 페임이네요. 그 우리 팀 선수들의 그런 역대 기록이 모여져 있는 그런 판이 있던 공간이었는데 사실은 거의 팬들도 잘 모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조금 그 어린이 팬들을 위해서 좀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설명을 보면은 폭 5m, 길이 15m의 크기로 이 퐁퐁을 만들고 있고 초등학생 저학년을 기준으로 40명 정도 수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엔 30명 정도일 것 같은데 대충 봤을 때는 아니네요. 3칸이니까 40명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칸에 10에서 15명 사이 정도 등 들어갈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린이날을 맞아가지고 야외 광장에 트램펄린을 설치한 적은 있으나 야구장 안에 생기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게 그 어린이날 큰 잔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쯤일 때도 사직구장에서 이제 어린이날 큰 잔치를 한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때 행사의 일환으로 했나 봐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헬기에서 사람이 내려가지고 공중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고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런 재미있는 그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고 롯데 관계자는 어린이 팬들을 위한 공간이다, 어린이 팬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면서 가족 단위 팬분들이 야구장을 찾았을 때 편의 제공을 위해서 설치하게 됐다, 어린이 팬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 운영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얼 파크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위치가 전광판 바로 밑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선수들의 시야에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천으로 가려가지고 선수들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한데 항상 이런 거를 하면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퐁퐁을 둘러보는 그 관리자 정도 한 명 정도는, 안전요원 한 명 정도는 여기 있어야지 아마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좀 넘어진다거나, 그러니까 특히 퐁퐁 밖으로 나올 때 많이 넘어지거든요. 왜냐면은 그 퐁퐁 뛰다가 그 점프하는 느낌이 몸에 남아있어가지고 계단을 헛디거나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입장하는 부분도 계단보다는 경사로고도 나을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런 안전에 관련된 부분만 좀 유의를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위에 아마 창문을 덮으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그물도 있고 한데 요 빈 부분 없이 그물로 다 덮어가지고 이제 홈런 타고 나왔을 때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또 사직구장 안에 어린이용 놀이터가 또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그 3루 측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가족 단위 팬들을 위한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을 또 만들게 되었다. 좀 재밌는 소식이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프링 캠프가 마무리됐고 서튼 감독이 짧은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서튼 감독의 코멘트를 한번 보자면은 일단 11일을 끝으로 총 30일 휴식을 제외하고 이제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고,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상공구장에서 이제 훈련을 하다가
7위부터 사직구장에 와가지고 잔여 의정을 소화를 했는데 서튼 감독은 이번 캠프를 마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을 실행했다고 이제 총평을 했고, 또 상동구장에서는 1군, 2군 선수들이 함께 몸을 부딪혀가며 훈련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젊은 선수들도 관심있게 지켜봤다고 밝혔고 11차례의 시뮬레이션 게임을 신전처럼 진행했는데 시즌 준비를 위한 긍정적인 과정이었다. 사직으로 돌아와서 선수단이 단합하며 집중도를 높이며 훈련에 임한 모습도 보기 좋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프링 캠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진행이 됐고, 사실 큰 부상이 생기거나 뭔가 예상치 못한 사고가 그래도 크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무난하게 잘 진행을 한 것 같고, 스프링 캠프의 결과는 저희가 시범 경기와 이제 시즌 개막하면은 천천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스프링 캠프도 좀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겨울이 대단히 춥지 않았고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 상동 캠프가 아니었나, 팬들이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건 선수 인터뷰고, 요게 제법 깁니다. 보면은 꽤 긴 인터뷰라서 요거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최건 선수에 대해서 좀 이제 소개를 다시 좀 드리자면은 2022년 시즌 작년에 이제 신봉기 박시영 선수와 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팀에 오게 됐고, 트레이드 할 때 당시는 사회복무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파이년 2차 2라운드에 KT에 지명이 된 선수인데, 이때 1차가 김민 선수, 2차 1번이 강백호 선수예요. 그리고 2차 2번이 최건 선수로서 굉장히 그 큰 기대를 받고 KT에도 입단을 했었고, KT에서도 2년 연속 스프링 캠프에 참여를 했었고, 이강철 감독도 굉장히 그 큰 기대와 굉장히 그 애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최건 선수인데, 트레이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은 많이 놀랐던 건 사실이에요. 부상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마이너스였나 싶고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운동에 더 집중했죠. 인터뷰가 존댓말로 나오고 좀 어색하네요. 저는 그냥 단아까로 하겠습니다. 그랬고 사실은 본인도 좀 놀랬던 트레이드일 거예요. 왜냐면 팀 내에서도 기대를 많이 받고 있었고 또 사회복무 중인데 트레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사회복무를 하면서도 웨이트와 피칭 연습으로 몸을 계속 단련을 했고, 소집 해제가 되고 바로 상동에 합류를 해가지고 일주일 남은 마무리 훈련 진행하고 1월 신인 캠프 바로 하고 2월 스프링 캠프까지 바로 하면서 전력 후에 정말 그 쉼없이 그 착착착착 이제 진행을 한 최원 선수였고, 그래서 그런지 몸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지금 직구 구속이 149km까지 나오고 공 자체도 만족스럽다. 너무 페이스가 빠르지 않나 걱정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걸 자각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본인의 오버페이스를 스스로 좀 조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건 선수는 직구 커브 슬라이더 그리고 커브를 구사를 하는 선수고, 사실 최한일 선수하고 굉장히 절친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한일 선수는 삼성으로 갔지만은 또 또래 강속구 투수인 김도규, 최준용, 김진욱, 이광준 선수 등등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금방 또 친해졌다고 하고, 꼭 본인이 아니라도 롯데의 미래가 정말 밝다, 좋은 투수가 정말 많다면서 칭찬을 많이 듣고 있다. 부담도 되지만은 솔직히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붙는다. 다만 강속구 불펜 중에 제가 제일 키가 작아서 그게 좀 걱정이라는데, 이광준 선수가 183cm입니다. 작은 키 아니고 야구 선수 중에서도 작은 편은 아니에요. 보통은 그래도 되는 키인데 우리 팀의 선수들이 특히 투수들이 워낙에 이제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은 좀 그렇게 느끼나 봐요. 그리고 요즘은 준용이한테 라이징 페이스트볼을 배우고 있어요. 항상 웃는 얼굴이라 마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쉬운 남자라면서 또 최준용 선수하고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은 이제 롤모델로 제이콥 디그롬, 유형 매치의 제이콥 디그롬 선수를 잡고 싶다고 하고, 올해 목표는 개막 엔트리 진입하고 2군에 살아남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제이콥 디그롬 선수에 대해서는 제이콥 디그롬 선수, 발음이 어렵네요. 직구에 치고 나가는 맛이 있어요.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라고 강조를 했고, 올해는 해운대 바다 같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그 멋있는 표현을 했는데, 직구만큼이나 팬 서비스도 시원한 선수가 되고 싶다. 제가 또 사인이 멋있습니다. 일단 이름 자체가 멋지잖아요. 많은 팬들께 사인을 해드리는 게 꿈입니다 라면서 본인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은 팬들에게 사인을 해드리는 게 꿈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선수가 또 야구도 잘하고 해가지고 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건 선수도 사실은 그 제가 제법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김도규 선수와 더불어 가지고 지난 시즌 김도규 선수의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선수 후보군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건 선수도 올 시즌 또 지켜볼 만하고, 사실 어깨가 굉장히 지금 건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기대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롯데 오늘 299회였고요. 드디어 300회를 한 해 두고 있는데 12 토요일 시범 경기 리뷰로 이제 300회로 인사드리게 되겠네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300회를 딱 맞춰가지고 이제 경기 리뷰로 돌아오게 되고, 저희 아이고 롯데아는 그 경기 리뷰가 원래 메인 콘텐츠입니다. 이런 소식 전한 거는 비시즌에는 경기를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시범 경기 개막 때부터는 경기 리뷰 위주로 진행이 되고, 이런 관련 소식은 그 리뷰하기 전에 짤막하게 전달을 드리거나, 이게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 경기 리뷰 말고 소식들은, 그러니까 경기 외적인 소식들은 제가 모아가지고 주에 한 번 정도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좀 진행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생 목록을 지금 오늘 거인 소식하고 경기 리뷰 이렇게 나눠서 할지, 아니면은 좀 해보고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패턴 할지. 그러니까 그 매일 경기 리뷰 할 때 앞에 짤막하게 소식을 붙여가지고 단신 형식으로 전해드리는 게 나은지, 아니면 경기 리뷰 때는 경기 리뷰만 전해드리고 주간 그 경기 리뷰 외적인 소식들은 그냥 모아서 따로 이제 올려드리는 게 나은지, 그것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보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진행을 하면서 뭐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조언을 해주시면은 제가 보고 조금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아이고 롯데 299회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직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아의 우피였고요. 윈더 모먼트 롯데 자이언츠.